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에는요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1쪽이고요 161쪽이에요. 스포츠 사회학 제1장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스포츠 사회학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요, 이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교육학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스포츠 사회학이잖아요. 다 여기가 이제 스포츠가 됐거나 아니면 운동이 됐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학, 생리학, 역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육과 관련된 이런 학문들을 종합 학문, 또 어디서는 응용 학문 이렇게 얘기해요. 응용 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요거는 반대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또 기초 학문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렇게도. 여기 약간 또 어감이 있는 거야. 기초는 좀 중요하고 응용은 조금 요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요거는 뭔가가 어떤 좀 이론이나 어떤 핵심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뭔가에 좀 이렇게 널리 뿌린다거나 적용한다거나 어떤 이런 약간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중요도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합학문이나 응용학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했을 때 기초학문 있죠. 얘가 기초학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느낌인 거예요. 체육학, 여기는 학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스포츠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학문이라고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사회학이니까 이거 노란 게 사회학에 대한 거죠. 사회학. 그러니까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접근도 있고, 또 스포츠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관점은 여러 가지죠.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본인의 어떤 선택과 선택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택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선택 결과와 선택 과정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make sense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들에게 큰 의미는 차이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자, 스포츠 사회학을 정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스포츠의 의미, 그 다음 뭐 했어요? 사회학의 의미, 그 다음 뭐 했어요?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요 구조는 스포츠 사회학뿐만 아니라 전체 7개 과목이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지금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스포츠의 의미는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으로 공인된 경기 규칙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르겠어요. 이거 꼭 의미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나 싶은데요. 스포츠는 첫 번째 신체적 움직임이죠. 맞나요? 그러면 바둑은 스포츠예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대두가 되죠. 바둑은 스포츠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신체 활동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바둑을 스포츠라고 보지 않아요. 왜? 바둑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돌을 놓는, 착수하는 어떤 손동작?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당구 스포츠예요? 아니에요?
당구 하는 거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큐대 이렇게 하는. 그거 스포츠로 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라고 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체 활동으로서 어떤 거냐면 대근육 활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큰 근육. 근육 활동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손 두는 거, 요 정도의 어떤 근육 움직임을 스포츠라고 한다면, 아나운서는 입을 계속 움직여갖고, 입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이거 근육을 계속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아나운서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바둑하는 사람이 손 동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둑을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보는 그런 이유 중에 혹은 근거,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 어떤 그 승패를 짓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전략을 활용한다는 측면. 신체 활동의 관여도, 신체성은 좀 다른 활동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속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스포츠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신체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성이 있어야겠죠. 경쟁성. 승부를 내야 된다는 걸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규칙은 공인이 돼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고스톱, 이제 화투 이런 거는 왜 지역마다 룰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포츠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뭐가 다르고 하면 스포츠라고 말하기가 그냥 뭐 놀이나 게임, 레크리에이션 이 정도지 스포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 조직성 이런 얘기를 해서 국제 조직, 그 스포츠 전체의 뭐 경기, 운영, 지도자 뭐 이런 걸 관리하는 조직이 있을 것. 이것도 이제 스포츠의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스포츠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자, 사회학은요 좀 되게 폭 넓은데요. 사회 현상, 이게 좀 설명이 불충분한데요. 사회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뭐 인권, 뭐 등등 여러 가지들. 뭐 하다못해 뭐 사업도 다 여기 포함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 혹은 분석하는 것, 이거 사회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포츠와 이것이 묶이면 뭐냐면 스포츠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겠죠. 스포츠와 관련된 정치, 스포츠와 정치,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이거 뭐였죠? 사회. 스포츠와 이거 뭐였죠? 사회, 문화, 스포츠 문화, 교육, 그 다음에 뭐 노동, 스포츠, 예를 들어 뭐 프로야구 선수, 직업 선수들, 어떤 노동권, 그 다음에 인권, 스포츠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죠. 이런 사람들 인권, 침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 스포츠 사회학이다.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이렇게 나왔네요.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A는 B다라고 규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쓰신 메인에즈 스포츠 지도사 연구소에서는 정의를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스포츠 과학의 분과 학문이다. 스포츠 사회학이 이거는 뭐 그냥 뭐 특징 정도가 되겠지. 뭐 굳이 이걸 정의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과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한다. 오히려 요것이 정의스럽겠죠. 그래서 스포츠와 사회 관계에 관심을 두죠. 그다음에 스포츠를 단순한 인간의 여기서 단순히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가 인간의 활동을 꾸미는 게 아니라 개인적. 스포츠를 개인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 그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포츠 사회학의 그러면 이런 것이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인데, 두 번째 스포츠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 혹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 여기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가 써먹냐? 뒤에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스포츠를 좀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 극복, 뭐 율동, 투쟁. 근데 이거 꼭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의 분류는 되게 많아요. 스포츠의 분류는 이제 이런 거. 스포츠 아마 유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개인 스포츠, 팀 스포츠, 혹은 단체 스포츠 이렇게 구분도 했고요. 뭐 라켓류, 그 다음에 뭐 구기류, 뭐 투기류, 뭐 이렇게도 다 구분했었죠. 여러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구분 분류나 유형이 보면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건 뭐예요? 구성원은 가지고 한 거겠죠? 얘는 도구. 얘도 도구죠. 도구고, 요거는 어떤 속성일 거예요. 이거는 투기는 싸운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어딘 또 이제 뭐, 레저. 이렇게도 했었죠. 레저. 경기 극복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사람은 이것을, 옛날에 여러분이 이제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뭐 등등 이런 것도 네 가지로 나눈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릴게요. 한번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어떤 거는, 도전형, 그 다음에 경쟁형, 표현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스포츠의 유형 구분 이런 거를 만나게 되면 기준이 뭔지를 같이 챙겨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되게 넓습니다. 집단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사회적 행위도 있고요. 문화와 제도에 대한 연구도 있고 사회 변동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연구의 범위와 접근 방법, 거시, 미시, 전문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는데 거시와 미시 정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거시는 이런 거예요. 큰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과 스포츠와의 관계. 그다음에 미시는 이런 거 하나 속에 들어가서 사회화나 공적성, 비행 이런 거. 요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이런 게 등장했네요.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로 제시가 됐어요. 첫 번째 사회 정서적 기능, 두 번째 사회화 기능, 그리고 세 번째 사회 통합 기능. 이렇게 통합 및 통제인데 그냥 통합으로 가져갈게요. 사회 정서적 기능에는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공격성을 하고 체제 유지에 시스템 유지의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은 적응 기능이다. 목표 성취의 기능이 있고 사회 통합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를 묶는다, 통합한다. 그 다음에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 통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개최하게 된 게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프로야구나 이런 것들이 프로스포츠,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이런 것들이 다 그 즈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즈음에 뭐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서 국민을 그쪽으로 통합시켜서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활성화했던 부분도 있어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 아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스포츠와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 설명하는데 뭐가 있냐면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관점은 다른 말로 이론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이론이 뭐냐면 첫 번째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있고 두 번째가 갈등주의 이론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비판주의 이론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우리가 얘는 다루지 않고 얘만 다루고 있어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그냥 예를 들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쟁반이 있고요. 쟁반이 있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만큼 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1번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떻게 표현할 거죠? 3번 그냥 물이 있구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초점은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이미 여러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서로 약간 대립하는 구조예요. 스포츠와 사회 현상을 어떤 관계로 볼 거냐? 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얘는 약간 얘가 봤을 때 부정적이에요. 얘가 봤을 때 네, 이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를 물이 반이나 차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기능주의 입장이고요. 반밖에 없네. 이거 다들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갈등주의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 100% 이렇게 꼭 얘는 긍정적이고 얘는 부정적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해해야 되니 약간의 비약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호 관련되어 서로 의존한다. 이런 구조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회는 일단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안정이. 이거 뭐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야. 이미 사회가 이렇게 존속이 되고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동물처럼 살아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이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뭔가가 진행돼야 된다. 뭔가는 설명이나 분석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구조 기능주의예요. 반면에 갈등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지. 이거 빨리 바꿔야 돼. 뒤집어야 돼. 왜? 너무 이 세상이 유리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친다면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 이게 나같이 비정규직이면서 뭐 아직은 뭐 그 취업도 안 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내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자꾸 지금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갈등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갈등주의가 뭐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죠. 한쪽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자꾸 이게 힘드니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판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비판주의는 너도 잘못이고 뭐 약간 이런 측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 그럴까요? 편의상 간단히 비약을 감수하고 예를 들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쪽이 구조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 이쪽은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변화가 없다고 칠게요. 변화가 없다고 치면은 비판주의는 약간 이 정도에 걸쳐 있다는 거죠. 얘보다는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색깔이 또 약간 불분명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 다루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론의 문제점을 보자면 스포츠 상황을 쓰이는 갈등을 무시한다 그랬죠. 여기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럼 그 사건을 갈등주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기능주의에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이거 지금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나오는 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린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스포츠가 주는 긍정적 기능을 과장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상호작용을 무시하죠. 왜?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세습한다 그럴까요? 어떤 문제의식 없이 수용한다 그럴까? 기능주의적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전체에 기여하는 체계의 하위 부분의 역할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할 생각도 없어요. 왜? 이거 자체로 이 사회는 잘 돌아가니까. 다만 여기에 생기는 모모는 그냥 약간의 오류 정도니까. 여러분 이거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인데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통의 매트릭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가상의 구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이아하고 뭐 오메가, 뭐 알파 오메가, 뭐 하여튼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가상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네오는 그걸 알고 있었죠. 모피어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니티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오는 거기서 갈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오는 뭐 좀 약간 철학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매트릭스를 그냥 다 알아버리죠. 근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로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스포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긴장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공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격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공격성이란 사람이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는 것, 공격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 왜? 공격성이 있으니까. 설사 그렇다고 쳐봅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과연 우리 전 인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격성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나오니까 그냥 언급은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통합의 역할이 있다. 구성원들을 결집시킨다는 거예요. 공통적 관점. 전 이것도 싫은 거죠. 왜? 왜 싫으냐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존중해줘야죠. 그걸 왜 자꾸 통합하려고 그래.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본과의 어떤 그 정치적, 역사적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는 국민들이 다 똘똘 뭉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경우 여러 상황에서는 사람은 다 각각의 개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조직의 일체감 및 사회의 통합을 형성한다. 되게 무서운 말인 거죠. 조직, 이런 말 나오니까 저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직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국민 개개인의 자신의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 서포트 해주는 걸 기대하는 거지, 국민이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소비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지 않다. 약간 섞여 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자, 목표 성취 사회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합법화하고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수단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람이 수단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안 된다라는 걸 저도 역시 재확인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는 필요한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적응이란 말도 싫은 거예요. 적응이란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응이란 말 자체 속에는 적응하면은 이게 OX로 구분돼요. 적응한 자,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자꾸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할까요?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좀 이제 싫은 것 같은 거죠. 싫은 거예요. 사람을 자꾸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등급이 매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등급이 매겨지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등급과 아래에 있는 등급, 즉 우열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엄한데,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소 혹은 강약이 있는 것처럼 구분된다는 거죠.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직장 생활에서, 갑을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좀 꺼려 한다는 거죠.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적응하고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는 거. 이 적응이라고 하는 어떤 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자꾸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 거. 좀, 지금 어떤 현 추세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강조할게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스포츠 지도사잖아요.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회원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회원들을 만나서, 회원님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라고, 여기 이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럼 이거 누구 탓이에요? 조직의 탓, 이 분위기 탓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초점이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사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 시스템, 이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를 이 사람, 이 회원에게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직을 만들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분이 뭔가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적응이 잘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그 사람과 나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느리게 배울 뿐이죠. 뭔가를 한다면. 느리게 밥도 빨리 먹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느리게 먹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빨리 먹으라고 재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잠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구조 기능주의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약간의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갈등이동! 기본 가정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보다요. 이게 지금 사회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갈등이라는 딱 둘로 구분돼요. 이걸 알면 돼요. 계층으로 보시면 돼요. 계층.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거 싫다고 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계급으로 보는 거죠. 계급이 있어서 계층이 위쪽에 있는 걸 그냥 상위라고 하고 아래를 하위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르주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그런데 이 격차가 멀어지면서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런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슈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갈등주의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계층 차이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문제되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건 다른 말로 양극화인 거예요. 양극화. 이 양쪽 둘로 나뉘어서 갭이 점점 멀어지는 거. 델타 D가 멀어지는 거. 양극화. 결국 갈등주의가 요구하는 건, 주장하는 건 이 맨 마지막에 가면 이거를 전복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저 역시 어느 정도 이 양극화가 문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꼭 뒤집어야 되는가? 애는 좀 약간 좀 물음표를 찍고 있어요. 맨날 뒤집으면 뒤집었다가 또 짚고 또 뒤집고 이런 한번 뒤집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또 그 인적 피해, 전쟁이나 이런 거니까 혁명 이런 거니까 힘들죠.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 입장을 취하면서 얘도 그렇고 좀 조율해 봐요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주의인데 비판주의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어찌 보면은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해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를 좀 확 바꿔야 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 대해서 지금 다뤘어요. 그래서 갈등 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거는 163쪽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신체적 소외, 뭐 강제와 사회 통제, 상업주의, 국수주의와 군국주의, 성차별, 및 인종차별이 발생한다고 나왔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갈등 이론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같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책이 잘못 나온 거예요. 갈등 이론은 신체적 소외, 강제와 사회 통제, 상업주의, 국수주의, 군국주의,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회적 기능 세 번째. 이제 거트만이라고 되는데 구트만이라고 읽죠. 구트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을 이렇게 수량, 합리, 전문, 관료, 세속, 평등, 기록의 특징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각각 좀 설명해 볼게요. 수량화는 뭐냐면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이전과 여러분이 비교하셔야 돼요. 근대 이전, 그러니까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니까 중세 이런 그 스포츠와 근대 스포츠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 숫자로 표현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합리적이더라. 세 번째, 전문적이더라. 그리고 네 번째, 관료적이더라. 그리고 세속화되더라. 그 다음에 평등화되더라. 기록하더라. 이런 뜻이야. 뭐에 비해서? 중세, 그러니까 근대 이전과 근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좀 더 보면, 근대에는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스포츠를 거리, 시간, 점수 등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은, 중세 때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멀리뛰기를 했어. 멀리뛰기를 하면은 우리는 딱 막 도움닫기 해갖고 발 구르고 점프해서 뛰어서 착지했어. 그럼 그 길이를 얼마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뛰었더니 4m를 뛰었다. 뒤에 누가 뛰었더니 5m를 뛰었다. 그래서 저 친구가 1m를 더 많이 뛰었다. 저 친구 우승. 중세 때는요. 똑같이 뛰었어. 똑같이 멀리뛰기를 했는데 나는 아까 4m, 얘는 5m였잖아요. 중세는 그게 아니야. 그냥 뛰었어. 그럼 이렇게 뛰어놓으면 이게 거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갔는지.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구별할 수 있잖아. 얼마만큼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중세 때는 그거를 숫자로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스포츠 합리화는 규칙과 전략? 옛날에는 중세 때는 규칙과 전략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때는 뭐냐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과 전략을 만드는데 개입한다. 그래서 합리라는 그런 거. 리의 리는 이성이에요. 이성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합당한 거잖아.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세 때는 내가 그냥 왕이야. 왕이 이게 규칙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걸로 규칙이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전문화는 프로페션인데요. 이건 좀 잘못 나왔어. 포지션의 분화와 리그의 세분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거보다 직업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직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포츠 활동, 선수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 그 샐러리를 받는 거, 이게 근대에서 생겼다. 그걸 우리가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아마추어였던 거죠. 관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목을 운영하거나 담당하는 조직체가 생겼다. 그거를 관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속화. 세속화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중세 이전에는 스포츠 활동이 뭐였냐면은 신성했어요. 종교 행사였어요. 종교 행사. 그래서 신에게 어떤 제례를 올릴 때 그 중에 하나로 스포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근데 올림픽도 그 그리스 그 제우스 혹은 그 신에 대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세속화는 이제 신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 사람끼리 즐겼다. 속세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평등화, 요거는 출생이나 사회적 배경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한다, 스포츠를 시합을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그 이전에는 기록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근대 와서는 필수가 된다. 미안. 그 기록이 아니고, 여기서는 레코드네요, 레코드. 그, 최고점. 그래서, 올림픽 기록, 경기 기록, 세계 기록, 이런 걸 남기게 되죠. 예, 요 얘기예요. 잠깐 쉬었다가, 스포츠와 정치 이어갈게요.